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3부에서는 다스 이야기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요즘 유행어가 나온 게 있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이야기인데요. 이 다스가 100% 아니고 1000%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얼마 방송 전에서 정의냐 배신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몇 분께서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오늘 그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직접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스에서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 겸 집사로 약 20년 동안 근무하셨던 김종백 기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터뷰 내용이 향후에 어떤 그 내용, 법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김종백 기사님에게 불리하거나 뭐 그런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증언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뭐 인지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스는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97년 3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77년 3월요? 97년 3월요? 예. 예. 다스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운전기사로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예, 운전기사를 하고 예. 이상훈 회장의 그 경주 숙소 청소나 빨래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운전기사님인데 경주 숙소에 청소 빨래 설거지를 하셨다고요? 예, 그 2002년 월드컵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던 멀티플레이어를 진작부터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김종백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년 동안 근무하셨는데, 예. 이건 정말 개인 택시 하실 수 있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왜 그만두셨습니까? 참,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네.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까지는 BBK 특검이 있었는데, 예. 그때 90년대 말경에 근무했던, 예. 그 당시는 대북이공이죠, 상호가. 예. 그 대북이공 시절에 근무했던 직원분들이 상당수 회사를 떠났습니다. 네, 사장님을 왜요? 비롯한. 왜요? 그 특검에서 걸린 비자금이라든지 기타 다른 무슨 어떤 사유로 그만두게 됐는데, 네. 더 오래된 사람이 저밖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뭐라 그럴까요? 그냥 좀 하다 보니까 새로 이제 2008년도 들어서 이제 이동용 씨라든지 이문성 감사가 이제 다스에 입사를 하게 돼서 네. 일을 좀 하다가 또 이시영 이사가 이제 입사를 하게 돼가지고 네.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해당 총무팀은 총무팀, 예. 감사비서실 이런 여러 분야의 경주라는 도시 지역 특성상 네. 조금 연결되는 업무가 많아서 예. 필요할 때마다 각 부서에 가서 일을 하다가 예. 한마디로 일을 했지만 제가 이용을 당한 거예요. 많이. 예. 아쉬울 때만 찾고 그러네요. 업무가 끝나면 내치는 다른 데로 발령을 보내기로 했고,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발령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시영 이사의 사택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령을 하니까 인사총무팀에서 사택 관리를 하다가 감사비서실로 발령을 가니까 예. 이시영 이사의 사택 관리를 못하게 됐다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인수인계 시키고 알아서 하라고 딱 그러면서 인사 불이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알아서 하라고. 이시영 이사가 했습니다. 이시영 이사가요. 예. 자, 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이 예. 경주에 공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스 공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주 왔었습니까? 시장 재임 시절 전에는 90년대 말경에 제가 2번 온 걸로 확인합니다. 2번 네. 정도. 예. 시장이라고 하시면 서울시장 말씀이신 거죠? 예, 시장 예. 전에. 공장 와서 뭐 했습니까? 공장 와서 제가 모신 건 아니고요. 네. 공장 들어갈 때는 김성우 사장이 직접 모시고 들어갔고요. 네. 토요일 날 오후 한 2-3시경에 한번 오면 이렇게 공장 한번 둘러보고. 예. 얼마 전에 SM 이시영의 주식으로 인수한 네네. 회사에 90년대 말경에 예. 방문을 했습니다. 또 예. 그쪽에서 그 시기에도. 예. 혹시 우리 김종백 기사님은 김성우 사장이 운전해서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모르실 수가 있는데 다스 공장 가서 무슨 일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지는 견눈으로 보시기나 들어보신 건 있으십니까? 그 회사에 대한 보고를 했죠. 전반적인 경영 이런 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고를 했군요. 그죠? 예.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까? 방송에도 났지만 대통령 당선자 시절 안가에 가서도 격리과장인 가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네, 격리과장, 다스 격리과장 하던 분들이요? 예. 우리 김종백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MB가 예. 서울시장 시절, 대통령 시절 다스가 성장을 많이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회사의 모습이었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인 회사는 아니고요. 네. 엄청난 성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템이라는 거는 현대자동차에서 아이템 받기가 하늘의 예. 별따기입니다. 예.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시장이 되고부터 아이템이 차를 생산하는 시트를 생산을 하려면 인원도 필요하고요. 네. 공장 부지도 필요하고. 네. 몇 대 생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게 필요한데. 네. 그걸 미리 다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네. 조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예. MB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다스 2공장, 3공장도 증설됐었습니까? 그걸 미리 알고 고인이 되신 김재정 회장께서 예. 2공장 부지에 친구 2명과 고인이 되신 김재정 3분이 땅을 샀고요. 네. 또 위에 3공장 같은 경우는 이상은 회장의 개인 돈으로 예전부터 사놨던 땅이었습니다. 3공장 부지는. 예. 그러니까 미리 내용을 알고 다 투기들을 하셨네요. 그죠? 2공장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었고요. 예. 3공장 부지는 오래전에 이상훈 회장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준비한 곳에다 그냥 간 거군요. 예. 다스를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고 땅을 사놨던 땅이겠죠. 아무래도. 그죠? 예. 그게 제가 기억은 안 나겠지만 현대 중공업 땅을 중공업에서 그 땅을 사서 창고나 무슨 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게 인허가가 절대 날 수 없는 땅이어서 그걸 포기하고 다스에 팔고 팔 때 이상훈 회장이 산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스는 이명박 거라는 걸 1000% 확신하신다는 겁니까? 물론이죠. 허가가 날 수 없는 데 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허가는 어디서? 다른 일반 기업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예. 그거는 시에서 내는 허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닙니다. 어디서 그 부지 안에 예를 들자면 예. 우리 집 마당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네. 그 옆에 공장을 다른 집을 짓는 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죠. 근데 불법 건축물이 국유지 겁니다. 나라 거, 기획재정부 거. 예. 시야 거는 틀리죠. 그게 있는데 공장 임시 허가를 내주고 추후에 그 국유지에 대해서 돈 얼마씩 임대를 하는 대부하는 형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일반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특히 대기업에서도 하지 못한 거를
그 당시 중소기업에서 이걸 한 겁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구예요? 그때 부총리요? 그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뭐 나중에 생각나시면 말씀 주시고요. 예. 지금 이상은 회장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몇 분의 고인이 되신 김계정 회장 이름도 나오고 했는데. 예. 지금 다스의 서류상 주인이 이상은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상은 회장의 아들이 이동영 씨고. 예. 그 이동영 씨는 다스의 간부로 있었고요. 예. 지금 이동영 씨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총괄 부사장직에서 그냥 부사장으로 발령이 나서 아산 공장에 근무를 하면서 네. 사무실은 경주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 원격 조정을 하시는군요, 이분들.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드님은 다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전무죠. 전무로 있습니까? 예, 전무로 있고, 회계 책임자로 지금 있고, 모든 결제와 모든 결정은 이시영 전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영 사촌 형은 총괄 부사장으로 있고, 이시영 사촌 동생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드님은 전무로 계시고. 전무로 있는데, 이상은 회장의 최대 주주인 아들 이동영 씨는 지금 총괄 부사장에서 그냥 부사장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는 이시영 전무가 다스 중국법인 총괄 책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맞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15년도인가 네. 6년도에 미국 법인도 중국 법인도 이사로 이동영 부사장이 다 명의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일괄 다 명의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명의가 이시영 씨로 다 변경됐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특검을 2번이나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게 확인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스의 비자금이 우리 김종백 기사님 생각에는 국내에서 있지 않고 해외로 이렇게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비자금 문제는 제가 잘 그렇게. 그러시겠죠. 예. 예, 모르겠습니다. 예. 김종백 기사님한테 비자금까지 허술하게 관리는 안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난 12일 날 JTBC 보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조직적으로 직원을 수십 명 동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동원됐었습니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 시장 경호차 운전을 했고요.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경호차를 운전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선거 캠프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 눈으로는 확인을 못했고요. 네. 저 말고 한두 명 정도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종백 기자님은? 저는 이제 우리 회사에 다스의 회장 주인이고 해서 네. 제가 자부심을 갖고 이제 일을 했는데 네. 요즘에 그게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자기 개인 재산을 이제 그렇게 해서 개인 재산을 이렇게 늘렸다는 것에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가셨을 때는 우리 김종백 기사님은 청와대 운전기사를 안 하셨네요, 그러면? 대통령을 안 모셨네요, 그죠? 저도 가고는 싶었지만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이상은 회장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안 좋았습니다. 사이는 그렇게 형제간의 우애 같은 거는 좋았지만 네. 비즈니스에는 많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비즈니스라고 하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다스의 실소유에 관계된 내용입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조금 선을 그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덕 전 국회의원하고는 어떤 관계로 보셨습니까? 아니 형제니까. 형제니까. 뭐 그런 밖에서 보는 거랑 똑같이 형제간의 우애는
좋았다고 봅니다. 아, 좋았다. 네. 김종백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실소유주라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정황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증거가 어떤 것들은 저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일부 여론이나 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 이런 소식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네. 검찰이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도 우리도 거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종백 선생님 보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방어 또는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민이 되세요? 고민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왜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꾸중이나 그러시죠. 혼내고 그게 당연한 거죠. 네, 그래야 이제 그 아이의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맞습니다. 더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네.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이 거짓을 계속 낳기 때문에 네.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종백 선생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직 방송에서도 시원하게 틀어놓으실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 기회가 되면은 그 말씀들을 다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상황에 따라 조금. 그 중에서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서 또는 이 김종백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세상에 한 번은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회가 되면 제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마음도 불편하시고 하실 건데 어렵게 저희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스 이상은 회장, 운전기사였던 김종백 씨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스포츠.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가 고중퇴죠? 네,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고 독일로 넘어가서 유럽에서 축구 생활을 시작했고요. 요즘에 잉글랜드에서 펄펄 날고 있습니다. 참 제가 전에 손태영 감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이 체육계에 이런 선수들 정말 귀하게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17살에 독일로 건너가서 또 네. 개인 훈련을 열심히 해서 예. 학원 축구를 접하지 않아서 좀 특이하게 성장을 했고요. 예. 요즘에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최근 4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고요. 예. 이번 주 일요일 새벽에는 또 리그 1위 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예. 5경기 연속 골에 도전합니다. 네. 근데 우리 손 선수는 노란색 유니폼을 입으면은 펄펄 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상대팀이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예. 최근에 골을 넣고 있는데요. 예. 올 시즌 8골 중에 무려 5골이 그렇습니다. 독일 도르트문트와 키프로스 아포엘 그리고 잉글랜드 와포드와 브라이턴 모두 유니폼이 노란색이고요. 예. 특히 내년 6월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스웨덴과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는데요. 네. 또 스웨덴 유니폼도 노란색이라서 예. 또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아이고, 참, 우리 박민 기자님이 축구 팬들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참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축구 대표팀 내일 한일전 치르죠?
네, 그 남자 대표팀이 내일 오후 7시 15분에 일본 도쿄에서 그 일본과 동아시안컵 3차전을 치르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1승 1무, 일본은 2승을 기록 중이라서 예. 만약에 우리가 이길 경우에는 우승을 차지할 수 있고요. 예. 우리나라가 2010년 이후에 그 7년 넘게 일본전 무승인데 그 이번에 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방금 도쿄 그 구장이 아지모토 스타디움 이름은 이 기업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지노모토가 조미료 만드는 회사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축구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네이밍 라이츠라고 해서 경기장에 그 기업 이름이 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대부분 축구장, 그다음에 실내 체육관들이 다 기업 이름이 붙거든요. 에나이저 부시 스테디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스테디움에 이름을 붙여서 광고 효과나 아니면은 광고료를 받지 않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네. 우리나라도 좀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그 마케팅 효과가 그 확실치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그 평창올림픽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사후 활용 방안으로 또 기업 이름을 붙이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현재 그 순조롭게 이루어지고는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포츠에서 한일전 그러면 참 진짜 우리가 그냥 지고는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특히 축구에서는 굉장히 치열한데요. 예. 이 1954년 월드컵 지역 예선을 앞두고는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또 일본에 지면 현해탄에 빠져 죽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넘어가서 옛날에 그랬죠. 예. 네, 그리고 대승을 거뒀고요. 예. 1997년에 도쿄에서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긴 건 도쿄 대첩이라고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고 네. 또 한일전에서 패해서 경질된 감독도 있었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 개폐회장 다녀오셨어요? 네, 조금 전에 다녀오는 길인데요. 예. 사실 안 추웠습니까? 네, 내년 2월에 개회식이 열리는데 예. 벌써부터 좀 칼바람이 불면서 굉장히 춥습니다. 예. 개방형 구조라서 관람객들이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요. 아이고야. 지난달에는 콘서트가 열렸는데 기온이 영상 3.4도인데도 예. 저체온증 환자가 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예, 어떡한데요, 그래서? 네, 내년 2월 9일에 제가 온도를 알아봤는데 예. 최대 영하 11.2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조직위에서는 방풍막을 설치하고 핫팩과 무름감료를 제공하는 임시 방편을 마련했는데요. 네. 사실 제가 갔다 온 지금도 추운데 과연 관람객들이 그때 추위를 버텨낼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좀 묘안을 챙겨야 되겠네,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예. 현재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좀 날씨가 따뜻하게 발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장을 지을 때 의자 밑으로 열선을 다 통과시켰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건 어렵겠죠, 지금은. 네, 사실 600억이 넘게 들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논의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좀 예산을 아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좀 쓸 때는 써야 되는데 이게 적자 올림픽이 될 거라는 게 하도 이게 정치권에서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시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점에서 조금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 4부로 오겠습니다.